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NA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DNA 시리즈를 만들 때 한 3편 정도 나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힘듭니다. DNA라는 엄청 높은 산을 넘어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DNA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찍어봐라 하면 못 찍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제가 이제 최대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자. 왜냐면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단 얘기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봐도 이 영상이 좀 퀄리티가 있고 좋은 내용이다라는 걸 계속 유지하려면 처음 찍을 때 전 잘 찍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이 제가 다시 봐도 이 정도면 내가 잘했다. 시청자님과 공유 한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싶어서 좀 신경을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DNA를 계속합니다. DNA란 산은 멀고도 험합니다. DNA 한 가닥만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DNA 두 가닥? DNA는 두 가닥으로 돼 있죠. 기다란 두 가닥으로 돼 있는데 그 두 가닥이 한쪽은 180도 회전해서 결합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닥만 보겠습니다. 자, 이 한 가닥이죠. 자, DNA 이중 나선 구조 중에서 한 가닥은 인산당이 뼈대를 이루고 당 옆에 염기가 계속 붙어 있는 반복적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산당 염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그죠? 그래서 요 세트를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뭐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말이죠. 근데 제가 그 2편인가? 2편인가에 3편인가? 헷갈린다. 아무튼 전편에 염기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성분이다라는 말했습니다. 염기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성분 맞죠?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 자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뉴클레오는 또 핵이란 뜻입니다. 타이드는 뜻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뉴클레오 뜻은 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에 들어있는 어떤 작은 세트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그림을 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반복돼 있죠. 그 사다리 한쪽을 보면 그렇죠? 긴 막대기 두 가닥이 붙어 있는 건데 하나의 긴 가닥을 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부릅니다. 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는 이해하셨으니까 앞에 폴리가 붙었는데 보통 과학에서 폴리란 단어를 쓰면 많다, 뭐 매니하다 이렇게 많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즉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묶음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뭐 몇 개를 붙여야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를 붙여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냐라고 물으면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뭐 3개 수도 4개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수도 있는데 그냥 정확한 의미는 없는데 그냥 많이 붙어 있으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붙어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바로 중합체라고 부릅니다. 저번에 중합체 제가 1편에서 사전 그 DNA 사전 뜻을 찾을 때 중합체가 나왔는데 이 중합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중합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중합체 뜻이 무엇일까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거는 요 다음 영상, 여기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잠깐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한번 보죠. 이 인산 당 염기 한 세트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여기서 인산 빼고
당과 염기만을 묶어서 또 뭐라 부릅니다. 참 많이도 묶어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쵸? 이렇게 단어가 많으니 저도 어려운데 이걸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요. 참고로 인산을 이제 제외한 당과 염기를 묶어서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합니다. 사이드 메뉴.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렇게 주 메뉴 말고 사이드 메뉴 같은 이렇게 옆에 그런 느낌. 네. 좀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아니까 뉴클레오사이드 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중합체가 뭐냐? 영어로는 폴리머. 자, 영어에도 폴리가 들어가네요. 많다는 뜻을 가지겠죠? 많이 결합된 물질을 폴리머라고 중합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단위체가 반복되어 연결된 고분자 한 종류. 자, 단위체는 제일 작은 기본 단위 물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DNA에서는요, 제일 작은 단위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단위 물체가 계속 쭉쭉 수십 개, 수백 개 반복되어 연결된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죠.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과학에서는 이제 쉬운 말로 우리말로 중합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실 때 중합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뭐 기본 단위, 기본 작은 분자가 여러 개 연결된 거, 중합체, 모여 있는 거. 참고로 영어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폴리머, 많이 붙어 있는 물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면 어떤 물질이 다 만들어지기 중간 과정에서 이제 합성해서 생긴 화합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합체 자체가 그 하나의 정확한 물질을 이루는 건 아니죠. 아직 DNA 다 아니잖아요. 중합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개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DNA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합체는 중간에 합쳐진 물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DNA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화자찬한 것 같은데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고요. 저 못났습니다. 또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데 참. 아무튼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건 저는 항상 그래서 좀 버벅거린 것도 있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는 다 배웠고요. 그쵸? 당, 여러분, 당 떨어진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서 당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당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죠. 누가 갑자기 막 나에게 막 화를 부추긴다. 하면서 막 당 떨어진다 그러죠. 아니면 힘든 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그 당이 맞습니다.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당은 보통 당이라고 하면 당의 기본적인 당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당은 포도당이 있죠. 근데 여기 DNA에 들어있는 당은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포도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당 이름이 바로 안 나오네? 그 당 이름은 잠시 후에 말씀을 해드리고요. 우선은 뉴클레오타이드 아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요만큼이죠. 이만큼은 자, 한 가닥입니다. 자, DNA 이중 나선 중에서 한 가닥. 즉 한쪽에 이제 중합체, 한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그려준 건데 이 중에서 요 당이 바로 이름이 무엇이냐면 안 나오네. 네, 안 나오네요.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요 당이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분자 구조부터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요 구조, 분자 구조를 이렇게 선이나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원소 기호를 표현한 요런 모양을 과학에서는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식자 들어갔다고 뭐 는 더하기 빼기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런 모양을 그냥 구조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보통 구조식 요 DNA 안에 들어있는
당의 구조식을 찾아보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 좀 생략된 게 있어서 이 생략된 걸 이번에는 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 꺾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요 도형의 꼭지점에는 무슨 원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생략을 한 겁니다. 근데 무슨 원자가 있냐면 이제 나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PPT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라 PPT를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인정합니다. 예, I'm sorry. 예, 죄송합니다. 더 좋은 순서로 딱 말씀을 해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저분도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 이름은 디옥시리보스. 너무 어렵죠? 예. 이름은 나중에 외우세요. 그냥 이 당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받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은 단당류 중에 하나입니다. 당은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포도당 있죠? 예. 포도당도 단당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순한 당이 또 여러 개 모이면 뭐 이당류, 두 개가 붙은 건 이당류, 단순한 당이 세 개 이상 붙은 건 뭐 다당류, 종류별로 또 이렇게 뭐 묶음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디옥시리보스란 당은 기본적인 당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꼭지점에는 보통 탄소를 생략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탄소 기울은 C죠? C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참고로 지금 요 짝대기가 이제 다른 원자랑 결합한다는 뜻인데 탄소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탄소 하나만 보면 하나, 둘, 셋. 그쵸? 3개가 결합했으니까 하나 더 결합할 수 있죠? 이 탄소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더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결합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보면 여기도 꼭지점이니까 C가 붙어 있는데 C 옆에 H2가 있다는 얘기고요. 나오네 이제. 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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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입니다. 여기 왜 H 두 개냐? 여기 보면은 탄소가 하나, 두 개만 결합해 있죠. 두 개 더 결합할 수 있으니까 H가 붙은 겁니다. 참고로 구조식을 보통 표현할 때는 말이죠. 꼭지점에 탄소를 생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와 결합된 수소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게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쵸?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조금 뭐 중요한 내용 아니더라도 DNA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RNA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RNA도 똑같습니다. 인산당 연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를 자세히 배우시면 RNA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RNA에 들어있는 당 이름이 DNA 당 이름과 다릅니다. RNA에 들어있는 당 이름은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네.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게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DNA와 RNA의 당의 종류는 살짝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서야 나오네요. DNA는 어떤 단어들의 약자입니다. 당연하죠.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드나? 드나? 네. RNA는 르나?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DNA를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풀어서 쓰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디옥시리보 뉴클릭 엑시드라고 읽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옥시리보는 뭘까요? 아까 봤죠? 당 이름입니다. 디옥시리보스.
거기서 디옥시리 복가지원 썼고, 그 다음에 DNA는 핵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DNA는 엄청난 뜻이 아닙니다. 되게 멋져 보이는 것 같죠?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지만 결국 뜻풀이라면 어떤 당이 있는 핵산, 이런 뜻입니다. 핵산물질. 별 뜻 없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DNA. 네. 그래서 과학을 배우실 때는 영어 단어를 알아두면 편하다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편하고요. 영어로 아니까 영어로 써도 굳이 부담, 거부감이 없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DNA는 얼추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예, DNA 이 정도면 뭐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DNA가 단백질이다라고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는데, 자, 여기 중에서 이 전체 사진은 세포 핵에 들어있는 이건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막 여러 개 작은 가느다란 실로 꼬여 있다고 얼핏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 실을 푼 모습이죠. 풀고 보니까 바로 네, 여기 보이죠? 여기 부분에 보면 이 보라색이 DNA입니다. DNA인데 DNA에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DNA가 지금 이 파란색 뭐 덩어리에 지금 꼬여 있는데 이 파란색 덩어리가 바로 단백질 성분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색체라고 하고요. 즉 DNA가 꼬여 있는 물질을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DNA가 단백질은 아니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즉 DNA 성분의 단백질은 없습니다. 염색체의 성분에 단백질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파란색 덩어리 꼬여 있는 걸 좀 더 다른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 보라색, 빨간색 요 선이 DNA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 요만큼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DNA 저장 기본 단위. DNA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 작은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꼬여 있어야 됩니다. 꼬여 있기 위해서 이런 단백질에 붙어서 DNA가 꼬여 있는 겁니다. 이요 전체를 뉴클레오솜이라 하고요. 그다음 요 파란색 점, 요 덩어리와 요 초록색 점은 바로 이거를 정확하게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즉, 이 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NA가 단백질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염색체의 일부가 단백질이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히스톤 단백질은 뭐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보통 표현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 DNA를 꼬우기 위해서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도 이 정도면 많은 걸 좀 얻고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